안녕하세요. 빠공사회 서민경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영상을 몇 가지를 찍을 건데, 뭐를 찍을 거냐면, 이제 경제 부분만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 보시면 뭐 빡세게 공부하는 경제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경제를 항상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라는 것 자체가 이론이 굉장히 고도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한다기보다는, 기본 자체를 좀 너무 이제 건성건성 보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면 참 좋겠는데 그럴 만한 부분은 시간적인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3단원, 4단원, 5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만을 이제 추려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고 심도 있게 하고 이론하고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3단원에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우리가 3단원 하면 수요 공급 생각나시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수요가 형성되고 어떻게 공급이 형성되는지를 가장 기본을 알아야 해요. 그죠? 그래서 걔네를 바탕으로 균형을 잡는 걸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3단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하면 이제 국민경제 지표가 나오겠죠. 국민경제 지표 하면 실질 GDP, 명목 GDP 하면서 GDP랑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고용지표 이게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실업률이 늘었냐, 취업률이 늘었냐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그 고용지표 그 부분을 하도록 할 거고 마지막 5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5단원이죠. 비교 우위, 환율 부분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단원에서 수요와 공급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서 수요를 바라볼 건데요. 시장에는 항상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사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수요라고 얘기해요. 팔고자 하는 것을 이제 공급이라고 보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수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럼 수요는 어떻게 보면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그냥 일반적인 욕구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간이 바뀌면 욕구도 바뀌니까 수요도 변동할 수 있겠죠. 자, 수요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특정 가격이 있는 거예요. 특정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프린트를 보시면 저기 보면 갑의 수요 곡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갑의 수요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 가격 보시면 500원 있죠. 그죠? 요 500원일 때, 자, 각은 500원일 때 몇 개가 사고 싶냐면 50개가 사고 싶어요. 그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갑은 시장 가격이 500원일 때 갑의 수요량은 몇 개라는 거예요? 50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200원이 돼요. 가격이 200원이 되면 갑의 수요량이 몇 개가 됩니까? 100개가 돼요. 그죠? 자, 그럼 봐봐요. 500원일 때 갑은 최대한 몇 개까지 살 수 있대요? 50개까지 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원이 되면 최대한 몇 개까지 살 욕구가 생겨요? 100개까지 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자 하는 수요량이 증가해요. 이게 수요 법칙의 핵심인데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액관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요.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수량이 적어요. 근데 가격이 싸요. 그럼 수량이 늘어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비싸요. 안 사고 싶죠. 싸요. 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갑자기 갑의 수요 곡선, 을의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 여러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시장에 있는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격 같은 경우 500원일 때 갑은 몇 개 사고 싶냐면 50개가 사고 싶어요. 근데 을을 봤더니 가격이 500원일 때 을은 몇 개 사고 싶냐면 70개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시장에 2명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500원일 때 갑은 50개, 을은 70개에서 총 500원일 때 몇 개가 사고 싶냐면 120개가 사고 싶은 수요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의 수요 곡선과 을의 수요 곡선을 더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시장 수요 곡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시장 가격이 5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가 됩니까? 120개가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의 합이야.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냐면 갑에 500원일 때 50개가 사고 싶대요. 을은 500원일 때 70개가 사고 싶대요. 그런데 얘네 둘이 시장에 있죠? 그러면 500원일 때 총 몇 개가 사고 싶어요? 120개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200원일 때 갑은 100개가 사고 싶죠? 을은 200원일 때 130개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 100개랑 130개가 합쳐서 시장에선 200원일 때 230개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요, 갑과 을이 있어서 이런 수요 곡선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갑, 을, 병, 정 하면서 사람이 막 늘어나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 각각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이 시장 수요 곡선인데 개별 소비자가 늘어나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요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가격대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면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양이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 법칙을 바탕으로 조금 몇 가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가격이 때 만약에 가격이 여기가 2,000원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격이 2,000원이고 여기 밑에가 1,000원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격이 2,000원일 때 여기가 뭐 50개, 여기는 70개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가격이 2,000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냐면 50개예요. 그러니까 2,000원일 때 A점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해요.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70개가 돼요.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까 뭐라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떨어지고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가 돼요? 서로 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반비례다라고 음의 관계다, 역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죠? 그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돼요. 그죠? 그럼 이걸 반대로 가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목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가격이라는 거 한번 잠깐 다시 볼게요. 가격. 이 가격일 때, 자, 가격 2,000원일 때 몇 개 산대요? 50개 산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장 가격이 2,000원이면 소비자는 최대 몇 개를 산다? 50개를 산다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2,000원일 때 50개 이상은 사지 않아요. 최대 소비량이 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뒤집으면 50개를 산다면 최대 얼마까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2,000원까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자, 50개를 사요. 그런데 그 위로는 지불해요, 못해요? 지불하지 못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맞아요. 50개 살 때 1,000원도 낼 수 있어요. 그죠? 낼 수도 있고. 근데 최대 얼마까지 내겠다는 거예요? 2,000원까지 내겠다는 거예요. 2,000원 이상 올라가면 거래해야 안 해요. 안 사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수요에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자에게 뭐냐면 나는 이 가격이면 최대로 이 거래량이면 50개면 최대로 몇 개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다? 2,000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우리가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라고 뒤에 가서 잉여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다시 한번 나오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가격이 있을 때 이 점을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있을 때 이 A-점을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만약에 XJ라고 봅시다. XJ예요. 근데 이 XJ에 대한 사람들이 선호도가 증가했어요. 그럼 선호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XJ를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가 2,000원이었어. 2,000원일 때 XJ는 최대 사람들은 개별 소비자들의 합을 계산했더니 시장에서 50개가 거래가 된대요. 근데 보면 선호도가 증가하면 개별 소비자들이 2,000원일 때 50개보다 더 구매하려고 하겠죠. 그죠? 2,000원일 때 나는 옛날에 50개까지밖에 최대 구매량이 50개였는데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이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000원일 때 70개였죠. 그죠? 근데 선호도가 증가했다면 1,000원일 때 난 최대로 몇 개까지 살 거면 70개까지밖에 안 사요. 그런데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면 70개보다 더 사겠죠. 그럼 봐봐요. 2,000원일 때 옛날에 난 50개를 샀어. 근데 2,000원일 때 나 이제 70개를 살래. 그리고 난 1,000원일 땐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늘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호도가 늘어서 나 이제 90개를 살래.
됩니다. 모든 가격대에서 뭐가 증가하냐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점들을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새로운 우하향하는 무슨 곡선이 만들어져요? 수요 곡선이 만들어져요. 새롭게 우하향하는. 그러면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량이 변동한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거죠. 수요 곡선 자체가 변동하면서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수요의 증가라고 적혀 있죠. 수요 증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의 수요 곡선이 있었어요. 기존의 수요 곡선이 있었는데 이 기존의 수요 곡선에서 모든 가격대에서 뭐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량이 다 증가한 거야. 모든 가격대에서.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다 증가하면서 새로운 B-라는 곡선을 만들면서 새로운 수요 곡선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죠? 새로운 수요 곡선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A-로 움직이게 된 계기는 뭐예요? A에서 A-로. 가격이죠. A에서 A-는 아까 뭐라면 여기 2,000원이었고 여기 1,000원이었어요. 2,000원일 때 50개예요. 1,000원일 때 70개였죠. 그죠? 그러면 A에서 A-로 움직이게 된 계기는 가격이에요. XJ의 가격 변화가 XJ의 가격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XJ의 가격 변화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요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량의 증가라든가 수요량의 감소는요. XJ의 가격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요. 수요량 자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떤 수요 자체가 전체 수요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그 수요량 자체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자체는 어때요? 움직이는 게 없죠. 그대로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만 이동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보면 아까 했듯이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랬죠. 그럼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냥 저 수요 곡선 안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요, 수요량이 감소해요가 아니라 전체 수요량 자체, 수요 곡선 자체에서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다 증가하는 거죠. 전체 수요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아예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B로는요. B 다시 그래프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있는 A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자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특정 가격이 움직이면서 점이 이동을 하였다면 그래프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그래프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요라는 것 자체는요. 수요라는 것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욕구예요. 그죠? 욕구예요. 그럼 아까 선호도가 증가했어요. 그럼 선호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수요의 욕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선호도가 증가했으니까 욕구가 증가했겠죠. 그럼 욕구가 증가했으니까 뭐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뭐라 그랬어요? 수요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정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가격이 움직이면 수요량이 변동하고요. 욕구, 어떠한 욕구가 변동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XJ라는 어떤 의미의 제어가 있어요. 그 XJ가 뭐 커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XJ라는 제어 자체의 가격 자체가 변합니다. 가격이 갑자기 확 떨어져요. 또는 가격이 상승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X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거나 이러면서 욕구의 변화가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욕구가 변화하게 되는 사례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자, 여기다 적기가 조금 판서를 좀 할게요. 우리가 특정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수요 자체가 움직인다고 했었잖아요. 수요량 자체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욕구가 움직이게 되면 수요가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건드릴 수 있는 욕구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선호도의 증가예요. 선호도가 증가합니다. 뭔가를 원하는 게 증가하는 거죠. 그럼 선호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욕구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개별 소비자가 증가해요. 그럼 개별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 전체들의 욕구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제라는 아이가 있어요.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해요. 자, 이 경우에 자꾸 뭐라 그러냐면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라고 하니까 가격 상승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떨어지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이라는 거는 그 재화의 가격이죠. 왜냐면 가격에 의해서 특정 가격에 의해서 재화의 수요량이 결정되는 건데 이거는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에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그 재화의 욕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보완제라는 애도 있어요. 보완제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보완제라는 아이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욕구가 증가해요. 그럼 도대체 얘네 둘이 뭐냐라고 해서 얘네 둘을 우리 뭐라 하면 연관제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재화를 얘기를 하는데 자, 대표적인 자 시그니처 메뉴 갑시다. 자, 닭고기, 돼지고기, 맥주.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은 서로 간에 무슨 관계냐면 대체제 관계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체제야. 닭고기랑 돼지고기, 닭고기 먹거나 돼지고기 먹거나 뭐 치킨 먹거나 아니면 뭐 삼겹살 먹거나 비슷하겠죠. 그죠? 그런데 얘네 둘은요. 치킨은 맥주가 빠지면 안 되죠. 그죠? 무슨 관계야? 보완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대체제 관계인데요. 요거 두 개는 보완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닭고기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이제 뭐냐면 닭고기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서로의 얻게 되는 만족이 동일한 거예요. 그게 대체제거든요. 닭고기를 먹거나 꽁 대신 닭이라고 보시면 돼요. 꽁 대신 닭이 대체제인데 그러면 닭고기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닭고기의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사람들은 돼지고기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닭고기랑 돼지고기랑 비슷한데 닭고기가 올랐어? 그러면 그냥 다시 돼지고기 먹지 뭐 라고 하면서 돼지고기를 더 사람들이 선택하겠죠. 그래서 욕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닭고기의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닭고기랑 뭐를 같이 먹어야 되냐면 맥주를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함께 사용함으로써 만족감이 커지는 재화를 우린 뭐라 그러면 보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함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닭고기가 비싸졌죠. 자, 우리 아까 말한 가격이 상승했을 수요량은요 떨어져요. 그럼 닭고기는 사람들이 안 사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닭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닭고기를 안 먹으면 뭐도 안 먹어야 돼요. 맥주도 안 마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닭고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맥주의 수요는 감소하게 돼요. 그럼 이거 뒤집읍시다. 닭고기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닭고기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닭고기의 가격이 하락하면 닭고기가 싸죠. 닭고기나 돼지고기랑 똑같아. 똑같은 만족을 줘요. 그런데 닭고기가 싸. 그럼 사람들 뭘 사 먹어요? 닭고기를 사 먹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닭고기를 사 먹게 되니까 닭고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할 거예요. 대신에 닭고기를 먹다 보니까 돼지고기에 대한 욕구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해요. 근데 이제 닭고기를 먹을 때 뭐가 필요해요? 맥주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닭고기랑 맥주랑 같이 먹어야 되죠. 닭고기의 수요량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맥주에 대한 욕구도 함께 증가해서 맥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대체제 관계예요.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는 감소해요.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다른 재화를 이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얘를 먹겠죠? 여기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 가격이 하락해요. 닭고기 가격이 싸졌어. 그럼 사람들 닭고기 먹죠?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보완제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수요량이 떨어지잖아. 그럼 함께 소비를 해야 되는데 함께 소비하는 재화에 대해서 욕구가 감소해서 수요가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수요량이 증가하죠. 수요량이 증가할 때 함께 소비하는 재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욕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호도가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했죠. 그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럼 어때? 더 뭔가를 많이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욕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는
얘예요. 정상재. 우리가 재활의 열등제와 정상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정상제라는 아이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활을 정상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는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열등제라는 아이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활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연탄이라든가 뭐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활은 정상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를 막 풀다 보면 X제는 정상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고, 만약에 X제가 열등제예요 라고 얘기하면 열등제라는 아이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제화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미래의 가격 예상이에요. 자, 근데 미래 가격 예상이 어떻게 되냐면 미래 가격이 인상되는 걸로 예상되는 거야. 미래 가격이요,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거야. 그러면 비싸질 거래요. 그럼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죠. 옛날에는 이거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고 해서 욕구가 없었어요. 근데 미래의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럼 어때요? 지금 사야 되니까 지금 욕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칠판에 있는 이거 전부 다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수요 증가 요인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보면서 뭐라 했냐면 특정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해서 어떤 것에 대한 욕구, 그것을 뭐라 하면 수요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수요량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고요. 그래프에서 가격과 관련돼서 수요량만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수요라는 아이는 우리가 뭐냐면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거든요. 욕구다 보니까 그 욕구가 움직이게 되면 어떤 가격에서만 욕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욕구가 움직이다 보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서 이 수요의 증가, 얘네들은 전부 다 원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욕구랑 관련된 거겠죠. 사고자 하는 욕구, 증가시키고 싶은 욕구,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욕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자, 가격이 있고요. 수요량이 있죠. 그러면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이제 수요 곡선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수요 곡선이 왜 이렇게 생기냐면 이 가격과 수요량 간의 어때요? 관계성 때문이죠.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은 낮고요.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려져요?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이제 그래프를 그냥 막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프를 보실 때는 항상 X축과 Y축을 보셔야 돼요. X축이랑 Y축을 보셔야 되는데 X축과 Y축에서 뭐를 요구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과 수량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나중에 탄력성 하다 보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다 똑같은 그래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수량이 아니라 판매 수입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가격과 판매 수입의 관계를 물어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면 총수요 총공급 관계 가면 물가와 국민 소득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물가와 실업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래프를 단순히 외우시는 게 아니라 각각 X축과 Y축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누가 움직이게 되네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이동하면서 점의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선호도가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 돼요?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노란색 D 다시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는요. 모든 가격대에 있는 수요량의 욕구가 다 증가하는 거예요. 다 증가하면서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만약에 감소한다. 자, 저거랑 반대가 되면 선호도가 감소한다거나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소득이 감소한다거나 미래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모든 가격대에서 어때요? 사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좌측으로 그래프가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D2-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근데 수요 자체 전체의 욕구가 변하게 되면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프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거를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프가 여기 흰색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노란색 그래프가 왠지 흰색 그래프 위에 얹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그래프가 위로 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그래프가 아래로 가는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공급 보시면 공급은 또 증가하면 아래로 가는 것 같고 감소하면 위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굳이 모르셔도 되는 2차 함수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 보시면 이게 좌표가 되고 여기가 0이잖아요. 그죠? X축과 Y축이 만나는 데는 0이거든요. 그럼 이 선이라는 이 선의 숫자는 몇이에요? 예, 0이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 이 Y축으로 가까이 갈수록 숫자는 무엇에 수렴하는 거예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 중에서 누가 더 0에 가까워요? 빨간색이 더 가깝죠. 그래서 Y축으로 가까워져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Y축에서 멀어져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가 우측으로 간다 그러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좌측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요, 단순히 막 눈으로만 보시는 것보다 확실히 그려보셔야 돼요. 내가 손으로 직접 그려본 거랑 그냥 수업하는 거 들어서 확인해 본 거랑은 수준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X축, Y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래프 그려보고 이동도 시켜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표를 좀 보도록 하면요. 수요는 욕구였죠? 수요량은요, 특정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량입니다. 자,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이 시장 수요 곡선이 되고요. 자,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액관계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떨어지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똑같이 나오는 게 공급이에요. 공급도 동일합니다. 공급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죠. 그러니까 공급도 뭐냐면 욕구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죠. 얘도 뭐예요? 특정 가격이 나오죠. 특정 가격. 그 다음에 시장 공급 곡선도 아까 했었던 시장 수요 곡선과 동일하게 동일한 공급자들이 그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량의 합, 그게 뭐가 돼요? 시장 공급 곡선이 돼요. 근데 이제 공급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남기고 싶죠. 돈을 많이 남기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떨어져요. 아까 수요랑 반대죠. 자,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공급량은 증가해요. 자, 비쌀 때 많이 팔아야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비쌀 때 많이 팔아야 돼. 자,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싼데 굳이 내가 열심히 생산을 해서 팔 필요가 없겠죠.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때요? 생산을 안 할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고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급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가격이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량도 증가하는 겁니다. 가격의 방향과 공급량의 방향이 어때요? 동일하죠. 아까는 어땠냐면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우하향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공급 같은 경우는 가격과 수량이 방향이 같죠. 방향성이 같으니까 어때요?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면서 자, 아까 가격이 아래에 있을 땐 A점을 소비하다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갔더니 뭐도 올라가요? 증가요? 공급량도 증가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프는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공급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건 아니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공급 곡선 선상에서 누가 이동해요? 점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공급이 움직이면 아까 수요랑 동일하게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아까 수요는 뭐냐면 뭔가 사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은 언제 증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개별 공급자들이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하겠죠. 아까 개별 수요자들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했듯이 개별 공급자들이 증가합니다. 그럼 개별 공급자들은 언제 증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이 등장을 하면 돼요.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다양한 공급자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뭐 기업이 A 기업이 뭐 B 기업도 들어오고 C 기업도 들어왔어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선지를 많이 안 줘요. 그럼 뭐라고 주냐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입이 증가한다거나 수출이 증가한다거나. 자, 새로운 기업들이 외국 시장이 오픈돼요. 그러면 FTA가 돼서 외국 시장이 오픈됩니다. 그럼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쭉 들어오죠. 그럼 새로운 뭐예요? 공급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입이 증가하면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와서 시장 자체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요. 무역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FTA 시장이 돼서 새로운 공급자들이 등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공급자들 말고 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뭐가 있냐면 똑같은 돈인데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만약에 내가 이게 1,000원이에요. 1,000원을 가지고 요만큼 만드는 거야. 1,000원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건. 근데 만약에 내가 1,000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만들 수 있으면 동일한 돈이야. 동일한 돈인데 내가 더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때요? 공급 자체가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특정 가격에서 아니라 모든 가격에서 다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급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공급자들의 기술이 향상되면 돼요. 기술 향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우리 칠판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면요. 자, 공급이 증가하는데 아까 공급 증가에 뭐라 하냐면 기술 향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죠. 그럼 언제 기술이 향상되냐라고 했을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원자재예요. 원자재 가격인데 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예전에 썼던 원자재를 동일한 원자재를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죠. 그럼 더 많은 양을 가지고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나의 기술 수준이 어떻게 보면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돈을 가지고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증가하겠죠. 모든 자가 1,000원을 가지고 예전 1,000원, 1,200원, 1,500원 갖고 모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가격대에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하락이에요. 근데 이 원자재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노동비 절감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다 뭉쳐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생산비 감소. 생산비가 감소하게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기술이 향상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가격대에서 공급이 다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노동비 절감이라든가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 증가를 많이 물어봐줘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수요에 있었던 것처럼 미래 가격이 문제예요. 미래 가격 예상으로 공급도 움직입니다. 근데 공급에서 움직이는 미래 가격은 수요랑 달라요. 수요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어때요? 지금 사야 되죠. 지금 사야 돼요. 근데 공급 같은 경우는요.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럼 지금 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어. 나중에 팔아도 돼요. 어차피 가격은 오를 거야. 그럼 지금 파는 것보다 나중에 파는 게 더 본인에게 유리하죠. 그럼 모든 가격대에서 공급자들이 어때요? 공급량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고요. 미래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떨어질 거야. 언제 팔아야 돼요? 지금 팔아야 돼요. 지금 팔아야 되니까 미래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공급이 증가하게 돼요. 또는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정부가 보조금을 내면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생산비를 절감시켜주는 거예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급자에게 생산비를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증가하게 됐죠. 어쨌든 모든 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가격대에서 공급을 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이런 경우가 되면 공급이 증가하게 돼요. 자, 아까 가격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라는 건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에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입니다. 반대로 생산자에게 가격은요. 최소 요구 금액이에요.
최소 요구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아까 수요에서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50개였대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내가 1,000원이면 최대로 몇 개까지 살 거냐면 50개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0개면 뭐 살만하지 이게 아니라 최대로 땡겼을 때 50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나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1,000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가격이 올라가죠. 50개 때 내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000원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원일 때 50개까지 살 수 있었대요. 그런데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1,000원이었는데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뭐를 줄여야 돼요? 얘를 줄여야지. 그래서 수요 법칙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자를 보면 최소 요구 금액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일 때 생산자는 최대로 몇 개까지 만들어서 팔 수 있냐면 50개까지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격이 1,000원이면 최대로 몇 개까지 만들어 파냐? 50개까지 만들어 팔아요. 그러면 내가 50개를 만들어 팔면 얼마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00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50개를 팔면 아무리 못 받아도 1,000원은 받아야 돼. 그런데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나는 50개일 때 아무리 못 받아도 1,0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1,000원보다 더 준죠. 그럼 나 어떻게 돼요? 더 만들어도 되죠. 50개일 때 1,000원 최소 가장 적게 요구하는 가장 꼭 받아야 되는 돈이 1,000원이야. 근데 최소 요구 금액을 더 많이 준대죠. 그럼 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생산량이 늘어나요. 반대로 돈을 덜 준대요. 근데 난 적어도 1,000원은 받아야 돼. 근데 1,000원을 못 준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떨어지는 거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올라갑니다. 공급은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따라 올라가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따라 떨어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라고 이해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가격, 수량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죠. 그럼 수요곡선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감소하면 좌측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죠. 그러면 지금 얘가 수요곡선에서 얘가 수요 증가가 되고요. 얘가 수요 감소가 되겠죠. 우측으로 가고요. 좌측으로 갔어요. 그런데 수요 공급이고요. 공급 곡선입니다. 우상향하죠? 가격과 수량 방향이 동일하죠? 자, 우측으로 이동하면 얘가 공급 증가가 되고요. 좌측으로 이동하면 얘가 공급 감소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위로 올라가면 증가하면 위로 올라가요, 감소하면 내려가요 이러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수요 증가는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공급 증가는 아래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서 공급 감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얘가 아래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모든 가격대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어디로 갔어요? 우측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반대로 공급 감소인데 어때요? 위로 있죠. 그래프 자체가 위로 있죠. 그러니까 꼭 올라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가격대에서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자, 증가하면요. 그래프가 어디로 가요?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Y축에서 멀어지고요. 감소하면요.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프를 반복적으로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는요. 수요만 있고 공급만 있는 게 아니죠. 시장에는 수요 있고 공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에는 무엇과 무엇이 같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같이 있겠죠. 그럼 수요와 공급을 같이 한번 해서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시장 가격의 결정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균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뭐만 했냐면 수요 따로 했고요. 공급 따로 했거든요. 수요 따로 공급 따로 했는데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그들이 만나서 뭐를 만들어주냐면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데서 균형 가격이 만들어진대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수요랑 공급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 균형 가격 점이 있죠. 근데 요거보다 아래야. 가격이 아래예요. 자,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증가하고요. 공급량은 감소해요. 그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은 이만큼 늘어났어. 근데 공급량은 이만큼 줄었죠. 그러면 뭐예요? 이만큼의 사람들이 물건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사람이 다 팔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다 사는 상황. 그거를 우리가 균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돼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야 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수요량은 증가하고요. 공급량은 감소하죠. 공급량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뭐가 발생했어요? 수요가 더 많은 상황,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러면 초과 수요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우리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에 우리가 택시 줄을 서 있어요. 택시 줄을 서 있는데 택시가 5대가 있고요.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5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택시 대수랑 택시 타는 사람이랑 맞아떨어지니까 모두가 다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택시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택시는 계속 택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택시 공급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택시는 3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던 사람들도 난 택시 타고 가야지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10명이 된 거야. 그러면 택시는 3대가 있고요.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은 10명이야. 그럼 그 10명 중에서 7명은 어떻게 돼요? 집에 못 가요. 그죠? 3명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10명 중에서 3명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당첨될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그죠?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택시를 태울 거 아니에요, 택시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요. 따블을 부르는 사람이 생겨요. 따블을 부르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자, 이 가격일 때, 지금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가격일 때 수요자는 이만큼 사고 싶은 거고요. 공급자는 요만큼 팔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는 3대고 타려고 하는 사람 10명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따블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10명이 다 따블을 부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몇 명은 포기하고 집에 걸어가는 거고요. 그죠? 누구는 우선 기다려보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사람과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수요량은요.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디서 다시 만나요? 균형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만약에 균형에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봅시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공급량은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뭐예요?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제 택시가 기본료가 15,000원씩 한답니다. 자, 15,000원씩 해요. 그랬더니 진짜 급한 사람 몇 명, 3명만 택시를 타겠다고 서 있어요. 대신에 택시는 10대씩 있는 거야. 그럼 택시는 10대예요. 근데 타려고 하는 사람 3명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택시 7대는 뭐야? 돈을 못 벌어요. 그럼 택시들은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새로운 수요자를 유입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됩니다. 가격 하락하는 공급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수요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위에서는 공급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어라? 증가하네요? 그죠? 자, 공급량은 어떻게 해요? 어라? 감소하네요. 그러면서 다시 어디서 만나요? 균형. 그래서 균형 가격이라는 건 택시 5대와 손님 5명이 만들어지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하면 균형 가격이다. 시장의 균형 가격이다. 그리고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이 량을 뭐라 하면 균형 거래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 거래량.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시장 가격이 어떠한 인위적인 이유에 의해서 초과가 됐어요. 가격이 하락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그럼 초과 수요라는 건 수요량과 공급량의 수요량이 더 많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수요자들 간의 다툼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면서 결국 어디서 다시 만난다? 균형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 초과 공급을 보세요. 초과 공급이 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죠. 수요량과 공급량에서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야. 그러면서 공급자들 간의 다툼에 의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하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디서 만나요? 균형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시장의 불균형이 형성돼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알아서 다시 무엇을 만듭니까? 균형점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아까 택시는 5대예요. 택시는 3대예요. 근데 손님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집에 갈 수 있는 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죠? 택시는 3대잖아. 근데 사람은 10명이래요. 그럼 집에 몇 명 가냐면 3명 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초과 수요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공급량이에요. 수요가 이만큼이에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초과된 거는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되는 양은요, 공급량이 됩니다. 아까 택시가 10대예요. 손님이 3명이에요. 돈 벌 수 있는 택시 몇 대예요? 3대. 나머지 7대는 돈 못 벌죠. 그죠? 초과 공급이 됐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뭐예요? 수요량이에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래되지 않았음이란 뜻이에요.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초과가 됐어요. 그만큼 거래된다, 안 된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초과 수요예요. 그러면 거래되는 거는 공급량이 거래되는 거고요. 초과 공급이면요. 뭐가 거래되는 거예요? 수요량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했을 때 특정 가격만 움직였을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정 가격만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이거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최고 가격제라든가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게 되면 특정 가격만 움직이는 경우는 특히 드물죠. 그럼 뭐가 움직여야 돼요? 아까 있었던 수요 자체가 움직이거나 공급 자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럼 수요 자체가 움직이거나 공급 자체가 움직였을 때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시면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하나만 변동한대요. 다 같이 변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고정이고요. 나머지 하나 아이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보시면요.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불변이랍니다. 그럼 누구만 움직이냐면 수요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수요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증가했죠? 증가하면 아까 어디로 간댔어요? 우측 좌측. 우측으로 가죠. 그럼 우측으로 가서 그래프가 실선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점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점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증가했죠. 그랬더니 균형점이 여기 있던 균형점이 여기로 균형점이 이동을 했죠. 그죠? 그럼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가격은 올라갔죠. 그리고 거래량은 증가했어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해요. 수요 자체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공급 곡선은요 움직이지 않고요. 수요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 걸 확인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일반 행정직 시험에서 이미 한번 나왔었던 건데 수요가 증가하면요 뭐가 움직이냐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매번 수요가 증가했을 때 수요만 증가해요? 수요밖에 변동이 없어요? 수요 말고 누구도 변동을 해요? 공급량이 움직여요. 자,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뭐를 건드려 버리냐면 가격을 건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수요 자체가 증가를 했죠. 모든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그래프 공급 곡선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공급 곡선은 불변이라고 했잖아. 불변이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진 않고 뭐냐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근데 수요 곡선이 그 우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측으로 어느 선상에서 우측으로 이동해요? 공급 곡선 안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공급 곡선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니까 공급 곡선 여기 있던 공급 곡선에서 1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1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고요. 거래량은 증가해요. 가격 상승, 공급량 증가죠. 가격 입장에서, 공급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했죠.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공급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왜? 어느 선상에서 그래프가 움직이니까 공급 곡선 선상에서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누가 불변이랬어? 공급이 불변이래요. 수요가 불변이면 수요 곡선 선상에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을 때 무엇과 동일한 결과값이 나와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의 변화값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공급 법칙의 결과값이랑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급 곡선 선상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수요가 감소해요. 공급은 그대로고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가 좌측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공급은 뭐예요? 불변이죠. 공급은 안 움직여요. 그럼 공급 곡선 선상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공급 곡선 선상에서 움직이는데 수요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균형점이야. 여기 균형점이에요. 그러면 좌측으로 이동해야 돼요. 좌측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 곡선 선상에서만 움직이니까 공급 곡선 아래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균형점이 어디로 가요? 일로 가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 선상에서 공급 법칙의 적용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수요는 이번에 불변이야. 공급이 증가한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야? 수요 법칙에 따라 움직이겠죠. 왜냐면 자,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그대로죠. 그럼 수요 곡선 선상에서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수요 곡선 선상에서만 움직이니까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뭐예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수요 법칙에 따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공급은 감소했죠? 또다시 어디서만 움직여야 돼요? 수요 곡선 선상에서만 움직이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서 여기 있던 아이가 일로 가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선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했더니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돼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 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은 그대로예요. 공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불변이래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공급 곡선 선상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고요. 거래량은 증가하게 돼요. 자,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불변이래요. 그럼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움직입니다. 수요는 움직이지 않고요. 공급은 증가했어요. 공급이 증가했죠? 그러면 수요 곡선상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죠. 수요는 그대로예요. 근데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럼 수요 곡선상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가지고 가격과 거래량을 알았죠. 그럼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판매 수입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판매 수입이라는 건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된 거래량을 곱하면 판매 수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 수입을 PQ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PQ는 판매 수입이에요.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을 경우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죠. P도 올랐고 Q도 올랐어요. 그럼 PQ는요? 당연히 오르겠죠. P도 올랐고 Q도 올랐잖아요. 그럼 PQ는 증가하겠죠. 자, 근데 여기는 수요가 감소했어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P도 내리고 Q도 내려요. 그럼 PQ는 감소해요. 그런데 이제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은 하락해요. 그런데 수요량,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P와 Q가 있을 때 P는 내려가고 Q는 올라갔대요. 그럼 P가 많이 내려갔는지 Q가 많이 올라갔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지가 않다고요. 그걸 알려줘야 돼. P가 많이 올라갔을까요? Q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를 알아요? 판매 수입을 알아.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안 줬죠? 그럼 뭐예요? 판매 수입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가 되겠죠. 여기로 오시면 P가 올라가고 Q가 떨어졌죠. 그럼 P가 올라간 만큼 Q가 떨어졌는지 P보다 Q가 더 떨어졌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PQ는 알 수 없다예요. 그럼 영원히 알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언제 알 수 있어요? 탄력성을 알면. 탄력성이라는 게 P가 올라갔을 때 Q가 얼만큼 떨어지고 P가 떨어졌을 때 Q가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탄력성이죠. 우리 공급은요? 공급의 증가면요? 어디서 움직여요? 수요 곡선 선상에서 움직이죠.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 선상에서 움직이죠.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의 기울기는 공급 걸 알아야 돼요? 수요 걸 알아야 돼요? 수요 걸 알아야죠. 그래프 자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게 되면 판매 수입을 알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안 나오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지금은 수요랑 공급의 둘 중 한 명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둘 중 한 명만 움직이는데 항상 둘 중 한 명만 움직이라는 법이 없어요. 같이 세트로 움직입니다. 같이 세트로 움직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막 그림을 다 일일이 다 그리시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시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요.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해요. 근데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이 상승한 게 이겼는지 가격이 하락한 게 이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정해놓은 건 뭐예요? 거래량 증가죠.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몰라요. 왜? 얼마나 올라갔고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해요. 무슨 소리냐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가 가격을 이만큼 올려놨어요. 근데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을 이만큼 떨어뜨렸어. 근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건 수요가 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는 거거든요. 수요는 이만큼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근데 공급은 요만큼 가격을 떨어뜨린 거야. 그럼 서로 상계돼서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가격 상승이 있겠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어요. 근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결과값은 결과적으로 수요 증가 결과값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증감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죠. 공급이 감소하면요.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래량을 늘리죠. 근데 여기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래량을 줄여버리죠. 그러면 거래량은 늘었는지 거래량이 줄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단 반드시 뭐는 증가한다? 가격은 상승한대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요. 거래량은 알 수 없어요. 자, 수요가 감소하고요. 공급이 감소해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해요. 그런데 공급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감소하죠? 그러면 대충 눈치 보면 가격 하락, 가격 상승 모르니까 뭐예요?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합시다.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해요. 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했을 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해놨네요. 둘 다 감소만 해놨네. 자, 수요 감소, 공급 증가로 갈게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예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감소했죠? 그리고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면 가격은 충돌하죠. 가격은 둘 다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충돌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알 수 없네요. 자, 수요가 감소하고요. 공급도 감소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다 같이 감소해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하나는 내려가고 가격은 하나는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거래량이 둘 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알 수 없고요. 거래량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 불변인 이하가 기본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얘네들의 같이 움직이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왜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우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자, 지워버립니다. 그래프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턱대고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는 이거 사방신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면적이 4개라서 그냥 사방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자,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몇 번 면적으로 가냐면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 면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가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의 그림을 아셔야 돼요. 그래프를 분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서 우측으로 가죠? 그럼 2번하고 3번으로 가거든? 그죠? 그러면 뭐냐면 수요가 증가했을 때 1번, 2번이고요. 공급이 증가했을 때 2번하고 3번이에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같이 증가하면 2번밖에 못 가요. 그럼 2번으로 갔다는 건 균형점이 여기 있다가 2번으로 가면요. 가격은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대로도 돼요. 근데 무조건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합시다. 수요가 증가하면 1번하고 2번이죠. 공급이 감소하면요. 1번하고 4번이에요.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1번하고 4번이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무조건 몇 번으로 가요? 1번으로 가요. 그럼 1번으로 가면 균형점이 여기서 1번으로 가면 거래량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가격은 상승하네요. 자, 수요가 감소하고요. 공급이 증가합시다. 수요가 감소하면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공급이 증가하면 2번 아니면 3번이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3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3번으로 가게 되면 감소, 증가, 무조건 가격 하락. 자, 4번은 뭐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3번, 4번이죠? 공급이 감소하면 1번, 4번이죠. 그럼 4번은 뭐예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몇 번으로 가요? 4번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4번으로 가면 가격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어. 무조건 거래량 감소. 아까 했었던 거랑 같이 이렇게 겹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걔네가 그렇게 나왔는지를 아시고 그 다음에 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수요랑 공급의 그 변동을 가지고요. 변동을 갖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여름이라 더워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의 원료인 설탕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아이스크림 시장의 변화는. 이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줬을 경우에 우리가 잠깐만 어떻게 하지? 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아이스크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죠. 그럼 전체적인 욕구가 증가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스크림의 원자재인 설탕 가격 상승이 조금 생산비 증가죠. 생산비 감소가 공급 증가했으니까 생산비 증가는 공급 감소예요. 그럼 지금 아이스크림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했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1번 면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시험장에 가서 그려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계속 머릿속에 잘 인지를 해놓으면요. 속으로 이제 아이스크림의 선호도가 증가했고 설탕 가격이 상승했으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네 하는 순간 1번 면적이 생각이 나야 돼. 그럼 1번 면적이 생각이 나는 순간 뭐가 들어오겠어요? 가격은 상승하는구나. 거래량은 모르는구나. 이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풀리고 우리 일명 경제 시간에 얘기하는 버퍼링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안 걸려요. 그러면 그 버퍼링이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아까 처음에 했었던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래프부터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증가하는지 우리 그 지방직 시험에 나왔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소규모 주택에 대한 공급량을 증가시켰다라는 선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래프를 찾은 거예요. 밑에서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선지만 잘 읽어도 선지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선호도가 증가했고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언뜻 보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공급도 증가하나 보다 이러고 생각해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를 찾았는데 선호도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공급은 그대로야. 근데 선호도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했죠. 공급 그래프 선상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는 증가해요?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만 증가하는 그래프를 찾았어야 되는 거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래프를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프로 그리고 손으로 익숙하게 돼서 이론을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를 섞어요. 수요랑 공급이 같이 움직인다 하면 섞어요. 그 다음에 그 섞은 게 왜 그렇게 되는지가 정확하게 됐다면 사방신을 통해서 확실히 암기하고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얘만 하면 나중에 얘가 왜 이런지 몰라요. 얘 원리를 몰라.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 판단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다시 보도록 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얘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 뒤에 이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잖아요. 그죠? 그래프로 막 그리면서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 그래프로 막 한 거를 글로 한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그래프를 싫어하는데 표는 더 싫어하죠. 근데 사실 그래프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프가 훨씬 더 편한데 이렇게 가끔 표를 가지고 중간에 블랭크를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를 지워요. 여기를 지워서 이런 데를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블랭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아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죠. 우리 아까
했었던 사방신 한번 생각해보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요. 가격은 모르고요. 거래량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요. 그러면요. 거래량은 모르는데요. 가격은 상승하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거래량은 모르죠. 그죠? 수요와 공급이 다 같이 감소해요. 가격은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죠. 요것들을 우리가 단계가 있어요. 단계별로 하는 건데 처음에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 그 기본부터 하시고요. 그걸 한 다음에 그걸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얹어서 복잡하게 수요랑 공급이 같이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방신하고 이론까지 넘어가죠. 근데 무턱대고 마지막에 이것만 외우죠. 얘가 제일 복잡해 보이고 얘가 제일 중요해 보이니까. 중간 거 다 빼고. 그래서 나중에 수요 공급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그럼 요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 조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 나타난 재화시장의 균형점의 이동을 이 제로에서 이 원으로 이동하는 원인과 그 결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제로에서 이 원은요. 이 제로 이 원은요. 동일한 공급곡선 상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공급곡선이 생긴 거죠. 그죠? 공급곡선이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이 제로에서 이 원으로 갔죠. 그죠?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요가 여기 있던 아이가 어디로 갔어요? 우측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수요 증가가 되겠죠.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래프 중간에 이렇게 쭉 그린 다음에 이렇게 선 그려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제로에서 이 원으로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상승했죠. 그 다음에 수량은 감소했죠.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수요 증가. 그죠?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과값이 나왔을 때 공급에 의한 결과값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에 의한 결과값의 변화가 나타나야겠죠. 그러면 자, 원인을 보세요. 원인은 뭐 찾아야 돼요? 수요 증가 찾아야 돼요. 수요 증가. 자,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수요자의 수 증가. 인구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보완제의 가격 하락이에요? 가격 상승이에요? 가격이 하락해야 수요가 증가하죠. 자, 해외 수입이 증가해요. 자, 아까 수입 증가는 뭐라 했어요? 공급. 그래서 해외 수입 증가는 공급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선 4번은 틀렸어요.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거래량은요? 증가하죠. 균형 가격은요? 상승하네요. 답은 3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되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거든요. 단순한 문제인데 그 그래프를 완전히 주지 않고 점으로 줘버린 거예요. 점으로 주다 보니까 얘 또 뭔데?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약간 생각한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런 그래프를 볼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던 거야 라고 하고 들이댔을 경우에 내가 모르던 경우도 있어요. 무턱대고 들이대지 마시고 항상 X축과 Y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은 저기가 판매 수입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봅시다. 국내산 소고기 시장의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오는데 앞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 앞에서는 뭐였어요? 공급이 움직이지 않았죠. 공급의 불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A에서 B로 이동한대요. 근데 누가 안 움직이고 있어? 수요가 안 움직이죠. 그죠? 수요 곡선이 불변이죠? 그럼 누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 변동이라는 거죠. 그럼 A에서 B로 갔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좌측으로 이동하죠. 아까처럼 보면 이렇게 있던 아이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공급 감소가 되죠. 그럼 공급 감소율 다시 한번 보시면 A에서 B로 가면서 거래량도 감소했지만 뭐는 올랐어요? 가격은 상승했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감소해서 공급은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요인, 원인 찾아야 되죠? 공급 감소 요인 봅시다. 1번, 소사료의 가격 상승. 소시장이에요. 근데 소사료가 가격 상승했어요. 그럼 뭐예요? 생산비 증가. 아까부터 계속 생산비 증가라고 하는데 그 생산비를 그냥 뭉뚱그려서 생산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노동비부터 시작해서 생산비부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 보시면 되고요. 소사료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소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돼요. 공급 감소가 돼서 답은 1번이에요. 쉽게. 자, 2번. 외국산 소고기 수입 증가. 자, 수입이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양한 고기들이 막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공급 증가가 됩니다. 환율 하락으로 외국산 소고기 가격이 하락했대요. 자,
환율이 하락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5단원 가서 환율을 잠깐 배울 건데 환율이 하락하면요. 우리나라 물건은 가격이 상승하고요. 수입품은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외국산 소고기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면 자, 외국산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뭐를 먹어요? 우리나라 소고기 먹어요? 외국산 소고기 먹어요? 외국산 소고기 먹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소고기와 외국산 소고기는 무슨 관계겠어요? 대체재 관계야. 대체재 관계,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뭐가 움직여요? 이거는 수요가 증가,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국내산 소고기 수요 감소예요. 지금 여기서 공급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소득이 감소했어요. 소득 감소, 수요 감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은 공급 요인이고요. 3번, 4번은 수요 요인인데 수요 요인인지 공급 요인인지 찾으셔야 되고요. 얘가 수요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급이 움직이죠? 공급이 움직여야 A에서 B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 거랑 조금 좀 비교를 좀 해보면요. 넘어가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뭐라 하냐면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수요가 움직인다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요.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됐어요? 수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요. 공급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런데 특정 가격이 지 멋대로 올라갔다 내려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공급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누가 움직이면서 공급은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그래서 누가 움직여요? 수요가 움직이면서 공급 입장에서 뭐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가격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재 아까 했을 때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대놓고 X재가 상승했어요. X재가 하락했어요. 이러고 안 주고 뭐를 주냐면 생산비가 증가했어요. 생산비가 감소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럼 뒤에 것도 보시면 얘도 왔을 때 어때요? 수요는 그대로죠. 그죠? 근데 수요에서 우리가 수요 A에서 B로 가면 수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했죠.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특정 가격이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수요 쪽에서 가격 요인을 건드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불변이에요, 공급이 불변이에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자, 3번.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건 뭔데? 하면서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별것도 없습니다. 볼게요. 표는 X의 가격과 판매 수입을 나타낸 거래. 아, 그럼 우선 가격과 판매 수입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런 표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아, 가격과 수량이야. 그러면 그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는 데를 따져가지고 뭐가 하는데 아무것도 안 맞죠. 그잖아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런데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가격과 판매 수입의 관계입니다. 자, 원래 시장 균형은 E에서 A에서 D점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옳은 설명이래요. 자, 2점이에요. 근데 A, B, C, D 어느 하나로 움직인답니다. 자, 2점에서 가격은 얼마요? 100원이에요. 판매 수입은 500원이요. 자, 판매 수입 아까 뭐랬어? P, Q. P가 얼마요? 100. 그럼 Q가 몇이에요? 50이네. 그러면 A는요? 지금 P가 90이에요. Q는요? 40. 얘는 100이죠? 얘는요? 판매 수입이 550이니까 55. 자, C는요? 11이죠? 44죠? 120이죠? 50이죠. 그럼 수량이 다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수량을 왜 굳이 따졌냐면 자, E에서 A로 이동한대요. E에서 A로 이동하면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100에서 90 됐죠. 가격은 하락했어요. 근데 수량은요? 50에서 40 됐으니까 수량도 줄었어요. 가격이 하락하고 수량을 줄어요. 언제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였죠. 그죠? 그러면요. E에서 A, 수요는 증가. 우선 여기서 틀렸네요. 수요가 증가할 필요는 없어요. 수요는 무조건 감소해야 되죠. 수요가 감소해야만 이 지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B. B로 가면 E에서 B로 가요.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안 변하네요. 가격은 안 변해요.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자, 가격은 안 변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우선 거래량이 증가하려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증가해야지만 거래량이 증가해요.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 감소하고요. 공급이 감소해도 거래량이 감소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요. 거래량이 증가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을 증가시켰어요.
근데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을 하락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킨 거야. 근데 그 폭이 같은 거죠. 수요가 증가한 폭과 공급이 증가한 폭이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상승시킨 만큼 가격을 하락시켜서 똔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근데 둘 다 거래량 증가분이 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에서 B로 갈 때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 경우가 됩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하면 어느 방향? 우측. 공급 증가하면 어느 방향? 우측. 그러니까 니은 맞아요. 자, E에서 C로 갑니다. 자, E에서 C로 가면요.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 됐으니까 가격은 상승했고요. 그죠? 거래량이 50에서 44개로서 거래량은 감소했어요.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는요. 공급이 감소했을 때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요. 거래량은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자, E에서 C로 갑시다. 수익 개방 시대에 나타날 수 있다. 자, 수입 아까부터 계속 나오죠. 수입을 개방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여기서는 공급이 감소한 경우야. 그러니까 틀렸죠. 자, E에서 D로 갑니다. 자, E에서 D로 가면요. 가격은 상승했죠. 그죠? 근데 거래량이 변화가 없어요. 가격이 언제 상승하냐면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봐봐요.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은 증가하고 거래량을 증가시킨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감소시켜서요. 가격은 상승시키는데 거래량을 감소시킨 거죠. 둘의 폭이 어때요? 동일한 거야. 둘의 폭이 동일해서 가격 상승분, 거래량 상승분만큼 거래량은 감소시켜서 똔똔을 만들어버립니다. 대신에 가격은 둘이 같이 상승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했는데 어때요? 거래량의 변화는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자, 가격 상승해요. 수요자가 가격을 상승 예상하죠. 그럼 어때요? 지금 사야 돼.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공급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지금 안 팔아요. 나중에 팔아야지. 더 비쌀 때.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해요. 그래서 리을이 답이 됩니다. 니은하고 리을. 이게 별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했었던 수요와 공급 증가를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하나하나 다 물어보니까 거기서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과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자, 얘는 또 뭐냐라고 하시면 아까 봤었던 애랑 되게 비슷하네요. 아까 우리 사방신 제가 그렸었던 애 있죠. 걔랑 동일한 건데 지금 가에서라는 X의 시장의 균형점 이 변동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가에라의 적절한 요인을 찾아라. 그러면 X는 정상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다 라는 뜻이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니까 수요 법칙의 예외 없음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밑에 선지를 보기 전에 그래프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자, 균형점 2가 있어요. 균형점 2에서 자, 다로 갑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면 그대로 가죠. 그죠? 가격에서 어때요? 가격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가격이 변화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은 여기서 증가했죠. 거래량은 증가했네요. 방금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방금 했었던 3번 문제랑 동일한 문제인데 3번 문제를 4번 문제는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수험생들은 뭐냐면 3번보다 4번을 더 어려워합니다. 근데 4번은 주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래프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되게 막 표라든가 수많은 글로 길게 설명해야 되는 걸 한 방에 보여주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래프가 훨씬 더 깔끔하고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거랑 똑같네요. 가격은 그대로예요. 근데 거래량이 증가했죠. 그럼 어떻게 된댔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한 거랑 공급이 증가한 게 같이 증가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나로 갑시다. 나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인데 가격은 올랐어요. 근데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격은 올랐어. 근데 거래량은 변화가 없대요. 그죠? 그럼 가격은 올랐는데 거래량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고요.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래량을 감소시켜버리면 되겠죠. 자, 라로 갑시다. 라를 보시면 그대로인데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하락했어요.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네요. 가격은 하락했어. 근데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수요 감소, 공급 감소죠. 그럼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을 하락시켜요.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을 하락시켜요. 그런데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아이고, 감소만 안 돼요. 증가해야 돼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죠. 그런데 둘이 어떻게 해요? 상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움직이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를 가면요. 가격의 변화가 없네요. 근데 거래량은 감소했죠. 그러면 거래량 감소시키는 건 누구냐면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거래량을 감소시키죠. 그럼 수요가 감소해서 거래량을 감소시키고요. 공급이 감소해서 거래량을 감소시켜요. 근데 수요는 감소하면서 가격을 하락시키고요. 공급은 감소하면서 가격을 상승시켜요. 둘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요게 나와요. 그럼 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적어 놓으면 막 받아 적어요. 그리고 외워요. 그죠? 왜 외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 했었던 4방식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그릴 때 삐뚤삐뚤해도 이 최첨단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힘들어. 자, 아까 했었던 4방식이야. 수요랑 공급이죠.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면적이에요. 그럼 봐봐요. 나면적으로 가려면 무조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야 나면적으로 가요. 그죠? 그럼 나면적으로 갔다는 건 뭐야?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면적으로 가요. 바로 가. 그럼 무조건 수요는 증가돼 공급은 증가해야 되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나와야 다면적으로 가요. 수요가 만약에 자 수요가 감소합니다. 다로 가요, 못 가요? 때려 죽여도 못 가요. 때려 죽여도 못 가요. 수요가 감소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 그죠?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가 증가해야 돼.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려면 우측으로 가야 되죠. 무조건 우측으로 가야 돼. 아까 했었던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림을 조금 바꿔놨다라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좀 분석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그러니까 동일한 건데 그거를 우리 시험이 수능이 경제 문제 자체가요. 우리 수능 문제를 거의 좀 뺏겨요. 수능 문제를 뺏기는데 수능 문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얘가 그렇게 막 되게 많은 이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일한 걸 갖고 다양하게 내는 거예요. 지금 3번하고 4번이요. 사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그걸 어떻게 내는 거예요? 좀 달리 냈을 뿐이에요. 표냐 그래프냐.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기억. 가죠? 가면적이면 여기네요. 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해야 되겠네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 상승 예상. 자, 생산자가 가격이 상승한다 예상하죠. 그럼 공급은 감소해요. 근데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해요. 그래서 공급 감소 수요 증가라서 나로 가야 되죠. 가가 아니라. 자, 인구 감소와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이에요. 자, 인구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해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생산비 증가죠. 공급이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로 가야죠. 자, 가계의 소득 증가. 자,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생산 기술 향상,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어디로 가요? 다로 가네요. 디귿은 맞습니다. 리을. 대체재 가격 하락.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라가 되죠. 그래서 답은 디귿하고 리을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예요. 아주 기초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이 수요와 공급이 되게 기초인데 왜 하고 있냐라고 하면 얘가 3단원에서 쓰죠. 3단원에서 쓰죠? 4단원에서 또 써요. 4단원에서 실업과 물가와 국민 소득하면서 다시 나와요. 총수요, 총공급이라는 파트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단원에서 환율을 하면서 환율 시장 보면서 수요, 공급 또 나와요. 수요 공급 곡선이 X축, Y축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5단원까지 쫓아다녀요. 그런데 계속 얘를 잘 몰라. 얘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가서 시험 지금 직전인데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체도 헷갈리고 이게 증가한 건지 감소한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3단원에서 시작해서 5단원까지 쫓아다니는 애를 잘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요? 가장 기초지만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얘가 왜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반복하시고 그려보시고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고생하셨고 조금 이따 다음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